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아카데미. 명품 주식이 아니고 명품 도사 아카데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도사예요, 도사. 진짜 이게 마치 자리 까셔야겠습니다. 며칠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네. 사실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이 갑자기 무슨 백신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딱 이틀 있다가 목요일 날 정부에서 이제 뭐 대규모 백신 이제 생산 계획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된 막 이슈가 터지면서 실제로 CMO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분리도 종목으로 딱 하나 찍어드렸던 녹십자도 그냥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주제를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여기 딱 보이시잖아요. 실제로 지난주 방송한 내용 그대로거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빨간색 이제 원피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부동생입니다. 네, 부동생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좋아졌던 것 같던데, 예. 제가 아까 우리 지영 아나운서 코인으로 투자를 한 걸 이제 또 약간 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자꾸 코인 그걸 얘기. 좀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 힘이. 그래서 백신보다는 CMO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애들이 막 녹십자, 바이넥스, 뭐 ST팜,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이 죄다 급등했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네. 스푸트니크 V까지 지난주에 짚어드렸었다면 정말 대박인데, 아쉽게 뭐 스푸트니크 V까지는 제가 짚어드리지 못했지만 며칠만 여러분들 좀 빨리 준비하신다면 진짜 네.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예. 준비를 좀 해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바로 주제를 확인해 볼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2탄. 백신 전쟁 2탄. 우리도 백신 좀 다오,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백신 지난주에 다 얘기해놓고 무슨 또 백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은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 아직까지 이슈가 온전하게 지금 살아 있잖아요. 맞아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지난주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분명히 스푸트니크 V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과연 누구냐? 그러면 진짜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그 기업과의 CMO 기업을 맺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네. 그 종목도 이슈가 딱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상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 그게 미국 기업의 확률이 더 높아진 게 오늘 또 오전 중에 그런 발표가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한미 또 한미 이제, 백신 백신 수합. 스와프를 진지하게 또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푸트니크 이슈가 안 죽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강한 모멘텀이. 실제로 오늘 오전에도 이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온 게 뭐 이제 방송국에서 사실 이제 스푸트니크 V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접종이 되고 이제 3월 말까지 380만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 그 380만 명이 이제 접종을 받은 걸 보니까 예방 효과가 무려 97%가 넘어갔다. 맞습니다. 이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보다도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높은 얘기거든요. 거죠, 예. 물론 모더나나 화이자는 지금 뭐 수억 명이 지금 접종을 받았는데, 네. 러시아 스푸트니크 V는 380만 명이 이제 표본 접종을 자체가 받은 조금, 거니까 예, 적긴 하죠. 표본 자체가 좀 작아서 사실 이걸 과학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이슈에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들, 파평 윤 씨라 그러면 다 급등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이슈에 민감하게 또 반영을 하는 거고, 이게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살리도 코너에서 네네. 스푸트니크 V, 나왔죠, 휴온스 사연이. 글로벌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방향 선회를 해가지고 정부가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미국에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뭔가 CMO 계약과 관련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어디일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겠다. 정부의 백심을 찾는 네,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전쟁 2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을 들으면서 네.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그럼요. 게, 이렇게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하면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선을 그었지만 사실 효과가 높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도 국내에서 그렇죠. 가능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네. 닥치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쪽의 백신보다는 러시아의 안정성만 좀 네. 검증이 된다면 훨씬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예리하신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이 주식 투자자는 항상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방금 지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제 정답인 게 정부는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더나라든지 지금 얀센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 증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엔 정부가 나중에는 또 고려할 러시아 백신 수 도입하겠다 있죠. 이런 예, 얘기를 할 수도 그럼요.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게 완전히 그냥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두 개의 컨소시엄,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휴온스 글로벌,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휴메딕스, 이수앱지스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려 이제 14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시세를 좀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보자. 모멘텀을 한번 보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제 예. 교육을 준비해드린 한번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네, 찾아보죠. 본격적으로 한번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화는 이제 조금 그렸는데요. 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7월 4일 날이 이제 국가 정상화의 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4일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예. 미국은 7월 4일 이전에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계획을 공식 바이든 선언,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조금 이제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냐면 미국에는 지금 백신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전략 자산화 시켜가지고 나눠주질 않고 만일의 상황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초가을이 되기 전에 부스터샷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와 같은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2번 접종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중화 항체가 형성되는 확실하게 거 그리고 예방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 한 번 더 접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이 없어가지고 접종률이 지금 채 2%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의 상황이 지금 정말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그냥 전 국민이 7월 4일 전까지 백신 접종을 다 해가지고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급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연 백신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겠죠.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백신을 구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관련주들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왜 살아나기 시작했죠?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주가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백신 관련된 기업들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관련된 주들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 때문에 그렇죠. 모자란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수요가 보시면 많은데 되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그렇죠. 사태가 그런 관점으로 자극을 본다면 하죠.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호재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리 흘렸다. 아까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날 정부는 8월 달부터 대량 생산하는 백신을 모 회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스푸트니크 V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스푸트니크 V만 같다. 그래서 진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숨은 종목 찾기,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정부가 얘기하는 백신 공급의 이제 청사진이 뭔지를 보면 정답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혈전 증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비교적 좀 고령층을 위주로 주력으로 이제 접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노바백스도 우리나라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MOU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CMO 계약까지 이제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생산하면 우리나라 이제 접종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노바백스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 실제로 CMO 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하다. 그러나 6월이 지나면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노바백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이미 CMO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CMO, CDMO 계약을 지금 다 체결해 놓은 상태라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 3분기 때는 사실은 백신 절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게 지금 줄줄이 다 지연되고 있어요. 맞아요. 얀센도 얀센. 이제 600만 명분을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혈전증 때문에 그렇죠. 사용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더나가 원래 2분기 때부터 2천만 명분의 백신을 보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모더나 이제 공급이 차질이 딱 생겨버리니까 우리나라는 2분기 때 정말 맞을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백신 절벽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이제 대응이 아까 얘기했던 8월 달에 대규모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가 2천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는데 실제로 8월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그래서 모더나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하고 있죠. 화이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정말 많은 공장이 있어요. 굳이 우리나라의 CMO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고 얀센도 모회사가 존슨앤존슨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CMO가 딱히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결국은 모더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하는 기업은 모더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장 대표적인 CMO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각각 2천만 명분 이제 CMO 계약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총 하면 4천만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지금 이미 포화 상태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더나의 CEO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거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것까지 생산하달라고 CMO 계약을 줄까요? 저 같으면 주기 싫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향으로 이미 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녹십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녹십자죠. 감염병 이제 혁신연합 CPI라고 하는 데서 이미 5억 도조 분의 사전 계약이 이제 CMO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MO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녹십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설비가 이미 완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백신 충전이라든지 포장 공정을 이제 위주로 만약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도입을 하더라도 기술 도입을 모더나가 해주기 싫어. 나는 기술 이전 해주긴 싫어. 너네들이 그냥 생산만 해. 이러면은 그럴 수 말 그대로 백신 원액을 그냥 도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의학 전문적으로는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예. 원액을 희석시켜가지고 이제 병에 담는 거.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작은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모든 생산이 중단되어야 돼요. 실제로 바이오솔루션스라고 하는 예. 미국의 CMO 회사가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신 백신을 이제 같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원재료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바로 공장을 가동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충전하고 포장하는 거에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필요하다. 거다라는 거. 예. 그래서 녹십자가 만약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주로 이제 충전과 포장 공정 위주로 말 그대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한미약품. 현재 이제 확인된 위탁 생산은 없는데 mRNA 백신을 연간 10억 도즈 가까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휴온스 글로벌을 포함한 여러 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바로 스푸트니크 V와 그렇죠. 관련된 예. 이제 CMO 계약이 이제 체결이 돼서 5월부터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 상태로 이제 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ST팜도 네. 부각을 굉장히 ST팜. 많이 받았죠. 요즘에 이제 스푸트니크 V가 아닌 기업 중에 가장 뜨거운 회사가 맞아요. ST팜이에요. 요 회사가 지금 아래쪽에 이제 보도가 나온 이제 뉴스 내용이거든요. 지지난주에 바로 이제 글로벌 LNP 기술, 말 그대로 이제 mRNA 백신을 제조하기 위한 물질 전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술을 이제 해외 기업한테 기술 도입을 해오면서 저 회사가 왜 갑자기 LNP 기술 도입을 하지? 코로나19 백신 생산할 건가 보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와중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생산 얘기가 딱 나오니까 ST팜일 수도 맞물렸죠.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ST팜에서는 지금 당장 mRNA 백신을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 충전이라든지 완충 포장과 관련된 설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이 되면 이 충전, 그 다음에 완충까지 하는 설비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회사에 보도자료를 띄워놓은 예, 상태이기 예. 때문에 ST팜도 여전히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그렇죠. 8월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ST팜도 오늘도 주가가 되게 강했잖아요. 다만 요 종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3월 말에 이 종목을 8만 원 초반대 있을 때 매수하시라고 CMO 기업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만 원 초반대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종목이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지금 살 수는 없다. 그때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그냥 기분 좋게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되겠다. 그냥 이런 종목이 이제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녹십자. 상당히 가능성이 유력한 회사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녹십자는 mRNA 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mRNA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ST팜도 마찬가지고 휴원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CMO를 하기 전에는 기술 도입을 먼저 해야 돼요. 모더나가 mRNA 백신, 모더나가 개발한 이 mRNA 백신의 제조 기술을 모더나만 알기 때문에 모더나가 원하는 백신을 만들려면 당연히 모더나에서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그 도면대로 백신을 설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CMO잖아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 퀄컴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넘겨주면 삼성전자라든지 TSMC가 그 그대로 도면대로만 만드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CMO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녹십자가 mRNA 기술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더나에서 넘겨주기만 한다면. 다만 모더나 쪽에서는 이런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넘겨주기를 싫어하니까 어려워하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녹십자는 충전, 포장이나. 포장과 관련된 확실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액을 도입해와가지고 녹십자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가능성이 그렇죠. 그런 높은 측면에서는 종목이네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녹십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이미 녹십자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유통 판매와 관련된 MOU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유통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녹십자가 지금 모더나 승인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MOU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비즈니스 관계가 나왔네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녹십자랑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녹십자를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좀 가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이거든요. 예. 요 회사도 이제 요 아래쪽에 나오는 기사를 한번 보세요. 한미약품이 이제 mRNA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를 했다. 여러 회사와 협력이 가능하다. 그 의지를 피력한 네, 상황이라서. 요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예. 올해 1월 달에 한미약품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했거든요. 예. 그때 참가를 해가지고 느닷없이 mRNA 설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왜 홍보를 했냐면 평택에 한미약품의 이제 바이오 플랜트가 있는데 요 평택 공장이 연간 10억 도주 가까이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요. 맞아. 그때 근데 당시에. 한미약품이 장점이 뭐냐면 아까 녹십자는 충전과 포장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미약품은 거기에 백신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mRNA 백신용 원료의약품 그리고 원료의약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효소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녹십자처럼 충전 포장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은 그냥 원스톱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한미약품이 CMO로서 백신을 제조한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녹십자는 이미 독감 백신을 생산해가지고요.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이 확실히 된 쌓여있는 상황인데, 상황인데 한미약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백신을 제조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거든요. 다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리면 실제로 계약 당사자는 한미약품이 될 거예요. 근데 주가는 뭐가 더 많이 간다? 녹십자. 아니 한미 사이언스가 더 많이 간다. 예. 왜냐하면 한미약품의 이제 모회사가 이제 한미 사이언스거든요. 근데 시총도 얘가 조금 더 작고 한미 사이언스는 거의 품절주예요. 유통 주식 수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약품보다는 한미 사이언스가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미약품이 CMO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한미약품도 올라가겠지만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다.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예. 포인트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를 꿀팁. 위한 이제 꿀팁. 결국은 코로나19가 뭐 장기화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CMO 그거 1년 뚝딱 만들었다가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값 백신을 지금 수십 년 동안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말 장기화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기업들이 이게 일회성으로 수혜를 입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백신이 지금 전략 자산화되고 있고 국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근데 현실적으로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우리나라가 개발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CMO가 그렇죠. CMO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이미 재료가 다 나온 스푸트니크 V보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모더나 향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백신 전쟁 2탄 정리해봤고요. 네. 결론은 이미 급등한 종목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네. 모더나 관련주를 좀 챙겨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